안녕하세요. 오정혁 국어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 특강 문학에 나오는 첫 번째 시 신석정의 들길에 서서라는 작품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이제 중요한데요. 들길에 서서. 들길이라는 거는 이제 공간이 나온 거고요. 이 화자가 지금 서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장면을 잘 떠올리시면서 내용을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적 화자가 현재 서 있는 공간이 바로 들길이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보면 좋겠고요. 신석정이라는 시는 잔잔한 전원시적인 정서를 담은 맑은 느낌의 시를 주로 창작을 했고요. 주요 작품으로는 우리가 슬픈 목가라든가 꽃덤불이라는 작품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들길에 서서라는 작품은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푸른 산. 자, 푸른 산이라는 것이 나왔고요.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듯 비유가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제 푸른 산은 이제 시적 화자와 동일시되는 존재고요. 산처럼 강하고 무람하면서 의지가 굳은 그런 강인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 썼습니다. 의인법을 썼고요. 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듯 내 머리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푸른 산은 화자가 가지고자 하는 삶의 자세를 갖다가 비유적으로 형상화한 소재고요. 여기서 시적 화자가 나왔죠. 내 머리에도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뭡니까? 푸른 산과 흰 구름이 대응되듯이 시적 화자와 푸른 하늘이 이렇게 딱 짝이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대응 관계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쉽게 알 수가 있죠. 이제 푸른 하늘은 이제 맑고 밝은 세계고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이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흰 구름을 머리에 두른 꿈꾸는 듯한 이 산의 모습처럼 화자도 어떻습니까?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연에 가시면요. 하늘을 향하고 살림처럼, 누가요? 화자 자신이에요. 하늘을 향하고 살림이라는 건 이제 수풀인데요. 이 수풀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종화자는 하늘 향해서 두 팔을 벌릴 수 있는 이러한 것만으로도 얼마나 숭고하냐. 숭고하다는 것은 존엄하고 거룩하고 숭고하다는 거죠. 숭엄하고 고상한 이런 거룩한 일이라고 긍정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무와 인간의 형체의 유사성이 근거한 비유가 나온 거고요.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나왔고요. 또 직설적인 표현을 써가지고 표현했다는 것이 중요하네요. 자, 그래서 1권과 2권을 이제 정리하면 푸른 산처럼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삶이 정말 숭고하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3년으로 가실까요?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젊은 산맥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나약하지만 젊은 산맥이라는 건요. 어떤 젊음의 패기, 즉 강한 의욕, 자신감, 굳은 정신, 강한 의지 이런 거를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비록 연약해 보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이러한 자신감과 굳은 의지를 가지고 부절이라는 건요. 끊임없이 면면히 부단히 그렇죠? 지속적으로 뭐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면면이라는 단어는 꼭 알아두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움직인다는 이 둥근 지구를 밟았거니 그렇죠? 그래서 푸른 산이라는 것은 이 삶이 어려운 그런 현실이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가짐 이런 자세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렇죠? 얼마나 숭고한 일이냐, 기쁜 일이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현실을 갖다가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자와 푸른 산의 공통점은요. 지구를 좀 든든하게 디디고 서서 항상 푸른 하늘 향해 있다라는 것이 이제 화자와 푸른 산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3년과 사연을 묶어서 정리하면요. 연약하지만 굳은 의지로 현실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자세가 드러난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연으로 가실게요. 자,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자, 이 표현이 이제 중요한데요. 시조화자가 지금 처한 현실이 지금 이러한 삶이거든요. 슬픈 고통의 삶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좋다라고 이야기한 건요. 낙천적이면서 또 양보와 가정적 표현.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좋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고통마저도 어떻습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 마음가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들길에 서서 제목이지 않습니까? 요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이 장면이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5연이요.
그래서 저문 들길이라는 것은 이제 어둠과 절망, 즉 암울한 현실을 얘기합니다. 들길이 저물었다고 하는 걸로 봐서 그렇지만 푸른 별, 그렇죠? 푸른 별은 이제 미래에 대한 이상과 희망을 의미하는 거고요. 꿈, 즉 푸른 하늘과 여기서 대응되는 이미지가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푸른 하늘과 여기서 나오는 푸른 별은 같은 이미지예요. 그래서 푸른 별과 저문 들길은 서로 대조가 쓰인 겁니다. 그래서 이상에 대한 의지와 다짐을 여기서 제시를 한 거고요. 대조를 통해서 또 일제 강점기의 현실을 초월하고 극복하려는 의식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회적인 표현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외적인 관점을 통해서 보면요. 그래서 나의 삶을 일시적으로 희망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린 주변 환경이나 또 시대적 여건 등을 저문 들길로 본다면 이 푸른 별은 바로 그러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대조가 되면서 주제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연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연에 가볼까요?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아래 사는 거룩한 나의 일과다. 그러니까 푸른 별을 바라보고 산다는 자체는 이 하늘아래 사는 내가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건 신성하고 고귀하다. 아까 그 숭고하다라는 표현 있죠? 예, 그 단어와 서로 짝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의 일과다. 나의 일과라는 것은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일정한 일을 하는 것을 일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현실은 어둡지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자신이 직설적으로 지금 평가를 내리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오류견은 묶어서 고통스러운 현실이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자세와 다짐, 태도가 드러났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신석정의 들길의 서서를 전반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요. 저문 들길이지 않습니까? 현실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둡고 절망적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산처럼 화자의 굳센 의지를 지금 드러낸 겁니다. 산처럼 푸른 별을 바라보는 거지 않습니까? 푸른 별, 미래의 희망과 이상을 가지고 이러한 단어의 연결관계를 좀 정리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가셔서 핵심 정리로 가겠습니다. 정리를 하겠는데요. 자유시 서정시이고 제재는 저물역의 들길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희망과 이상을 잃지 않는 삶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좌절은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시대는 이제 1939년 일제 치하고요. 성격은 비유와 서정, 의지적, 그리고 희망적, 낭만적이면서 긍정적, 또 시각적,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어조는요, 시적화된 말투인데요. 대체로 직설적이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고백적, 내면의 심정을 밝히는 어조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설상 특징, 즉 표현상 특징으로 가시면요. 고통스럽고 어두운 시대적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이런 희망적 삶을 노래했다는 거에 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시적화자는 어땠습니까? 저문 들길로 표현된 이 고통스럽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밝게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매우 숭고한 일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항상 희망을 안고 밝은 미래를 기약하며 살아야 한다는 이 인식에 지금 도달한 겁니다. 이 화자가요. 또 이러한 화자의 이러한 인식은요.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구체적인 이 행동, 이 행위를 통해서 제시되고 있다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푸른 별을 보는 행위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 고통스러운 이 현실 속에서도 희망과 이상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겠다는 이 화자의 굳은 결의가 지금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시어를 사용했고 또 평범하고 쉬운 이 평이하고 일상적인 어휘도 사용했다는 것까지 정리해 주면 좋겠네요. 또 어두운 이미지, 전문 들길이라든가 이런 현실 상황을 제시한 단어라든가 또 밝은 이미지가 있죠. 푸른 하늘, 푸른 별, 그렇죠? 바로 희망을 이상을 상징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명암의 대비, 명암의 대립을 통해서 명암 대비 또는 명암 대립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주제를 선명하게 제시를 해준다는 거에 또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시적 화자의 정서와 태도가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간접적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표출된다는 거에 또 주목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 문학 작품을 수용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이런 가치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주변 사람들의 삶에 적용을 할 수가 있죠. 그 문학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의미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문학적인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문학적인 긍정적인 의미와 효과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고요. 또 남의 체험이라든가 나의 체험의 유사성에 바탕을 두고 삶의 다양한 맥락을 활용해서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 고단한 생활 속에서도 어때요? 희망과 이상을 버리지 않는 이러한 꿋꿋한 삶의 자세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와 엮어서 시조라든가 또는
현대시, 다른 작품의 그 현대시들을 비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험에. 또 푸른과 같은 이 색채어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에 대한 희망적 정서를 이 색채어를 통해서 강조가 되고 있고요. 또 산림처럼 푸른 산처럼 같은 이 비유가 쓰이면서 자연물과 인간의 유사성을 제시도 합니다. 그리고 하늘 향하고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모습, 이 장면에서도 화자의 현실 대응 방식을 드러내는 그러한 표현 방식이고요. 또 생략법을 통해서 여운을 조성을 합니다. 그리고 자연물에서 삶의 자세를 배우는, 그렇죠? 교훈적인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좌절하지 않는 자세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정리는 했고요. 이제 세 번째 페이지에 가면 이제 심화학습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심화학습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회원 가입을 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자료를 제공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멤버십 가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도 제가 만들어 보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강의로도 좀 충분합니다만 이제 더 섬세하게 더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을 적극 추천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